이번에는 토플 성적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지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틴 팀장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안아카데미에서 토플 팀장 맡고 있는 크리스틴 조라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오늘 2부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는 일단 첫 번째, 우리 영어 특기생들과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토플이란 어떤 효용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토플 초보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들, 토플러들이 정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역별로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토플 팀장님께서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크게 우선은 3개로 나눠서 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받기는 했어요. 근데 요약을 하자면 교재에 관련된 것, 그리고 배경 지식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역별로 유의나 공략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적 정체 현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범 템플릿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까 서동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SAT가 먼저인지 토플이 먼저인지, 요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거의 90%가 영어 특기생이거나 국제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영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고급 영어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의 순서에다가 이 내용을 녹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6가지 항목들 중에서요, SAT가 먼저냐, 토플이 먼저냐, 그 준비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퀘스천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What is English? 그리고 왜 토플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 부분과 먼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 SAT와 토플 부분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모두 지금 영어권에서 지내시고 아니면 학교에서 영어를 계속 쓰시고 또 수업은 당연히 영어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업 따라가는 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쓰고 있는 영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영어인가? 문법에 맞는 언어인가? 지금 그 표현들이 맞는 것일까? 사실 스포큰 랭귀지에서는 문법도 막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써서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정확한 언어를 못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정확한 영어라고 하는 것은 문법에도 당연히 다 맞고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영어적인 영어를 배워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그것을 기준으로 출제되는 게 바로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인 거고요. 서도린 차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Test of English에서 Foreign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정확한 영어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겠고, 정확한 영어만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하겠죠. 따라서 토플로 영어를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야가 아니라 영어로 사고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것들을 묻고 공부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SAT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SAT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SAT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토플은 영어를 사용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는 외국어로 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방향성이 우선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SAT하고 토플을 비교를 해 봐드릴게요. SAT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에 New SAT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걸 Old SAT라고 불러볼게요. 자, Old SAT하고 토플을 보시면은 지금 SAT 안에 토플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출제 목적이나 유형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어를 영어답게, 언어를 언어답게 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해야지 당연히 비판적 리딩과 리스닝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16년 올드 SAT의 경우에는 critical reading이라고 되어 있었고, reading은 그 다음에 argumentative writing이었어요. 즉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한 내용을 너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해서 writing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시험이었어요. 따라서 그 당시에는 SAT의 하위 버전으로 토플이 있다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SAT를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토플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점수가 나오겠고 쉽다라고 느껴지셨던 것은 당연했죠. 그러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 지금의 300격이 되는 어머니들께서 2016년 이전에 이제 학생을 이제 실질적으로 키워봤을 때 SAT 공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토플이 나오더라,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맞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 말이 맞았지만 2016년 이후로 New SAT로 바꿔지면서 SAT가 완전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critical reading이란 부분은 빠졌고요. 그 이름이 아예 바뀌었어요. Evidence Based Reading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근거를 찾아내라. 문장에서
특정 부분, 그 문단 중에서 특정 부분이 더 근거가 되는 게 뭐야? 근거를 찾으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런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너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박하거나 뭐 주장하거나 하는 argumentative writing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SAT에서 본인의 물어보지 않아요. 주장을 글을 쓰는 영역이죠. 네,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그러면서 라이팅은 문장 오류, 분석하는 형태의 다지선다형으로 바뀌었어요. 문법 문제라든가. 네네, 문법을 묻는 문제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영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AT는 영어 실력 자체라기보다는 SAT만의 어떤 요령과 전략들이 달라지게 됐어요. 토플은 여전히 영어에서 그 중요한 critical reading, critical한 사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고가 됐으면 argument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전히 토플은 묻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과 요령이 다 달라요. 요구하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전략과 요령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SAT하고 토플하고 어떤 공통 분모는 존재하지만 토플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영어적인 영어를 구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SAT와 토플은 약간은 방향을 달리해 주시는 게 이제는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뭐 사실 아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교사 이상 수준의 학생이 토플을 보면 토플이 보는 대로 좋은 점수가 나오고 SAT를 보면 보는 대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 맞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이 학생이 SAT를 먼저 공부해서 SAT 먼저 공부하고 토플을 나중에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SAT를 먼저 공부하면 토플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 맞습니다. 왜냐면 출제 방향이 좀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를 묻는 영역이 예전엔 나왔지만 현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뭐 몇 년 계속 매년마다 재수생들 데리고 이제 공부를 시켜보면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일반 고등학교 비유학 경험자 학생들을 데리고 SAT 공부를 시켜요. 이 친구들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우리 SAT 마리오 팀장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 사실 1450 정도의 성적이 나와요. 재밌게도 요령 위주와 해법 위주로 가르치면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점수 자체는 1450점 정도를 맞을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1450 맞은 다음에 토플 시험을 보게 했는데 토플은 80점에서 90점이야.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영어가 부재가 되면 그런 현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SAT 성적도 고득점을 맞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영어 실력을 먼저 객관적인 접근을 한 다음에 SAT를 먼저 할지 토플을 먼저 할지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모두 다 토플 모의고사 다 봤으면 해요. 진짜로 본인의 그 현재 실력 이거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객관적인 점검이 없이는 그냥 카더라 저 집은 저렇더라 우리 애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실 기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의 문제는 뭔데? 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꼭 토플을 해야 되는 친구들 지금 당장 이런 학생들 어떤 학생들입니까? 네, 제가 그래서 조금 나눠서 봤는데요. 우선은 영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영어가 어떤 언어인지 정확하게 배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위한 게 바로 토플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식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본인의 영어 실력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토플 공부를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친구. 우선은요. 자, 지금 12학년인 학생들 또 미국 학자라서 SAT 점수가 필수인 학생들은 SAT로 무조건 바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학에 바로 내야 되니까. 네네,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SAT를 하시면서 그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더블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엑스트라 마일을 더 해주셔야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SAT 먼저야 토플 먼저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나의 영어적 사고 능력이 고등학교 수준 미만이다. 나의 그 스피킹은 내가 들어도 초딩 같고 나의 written 그 에세이에는 고급 단어는 별로 없다. 써보려고 노력도 안 해봤고. 고급 단어라는 게 상황에 맞는 단어. 그렇죠. 네. 대단히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수준. 그런데 내가 쓰는 단어의 수준이 유치하다라고 본인이 한 번이라도 느꼈다면, 아니면 계속 느끼고 있다면 이런 분들은 토플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공식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 토플을 봤을 때 80점 이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영역별로 20점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 20점 이하다 이렇게 되시면은 분명히 기본기가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 반드시 토플 먼저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AT 실제 시험 기준으로 리딩과 라이팅이 400점 이하다, 400 이하다 이런 분들 역시나 지금 SAT가 문제가 아닙니다. 리딩이 안 됩니다. 독해력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독해력이 잡혀있는 걸 당연히 가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를 요구하는 SAT 시험에서 절대로 고점이 나오실 수가 없어요. SAT 실제 시험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학생들 물어보면 성적이 몇 점이야 라고 하면 칸 아카데미에서 발췌된 문제들이거나 아니면 컬리지 보드에 오픈이 되어 있는 프랙티스 테스트나 이거를 가지고 400점 이상이 넘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아까 언급드렸던 문제들은 SAT를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기준이 약간 절대 표준 기준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기본적인 지문 해석이 내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지문을 봤을 때 보이는 단어들, 내가 아는 단어들로 내가 해석을 만들어내고 있진 않나? 그 구조를 이게 지금 메인 클러즈고 요 프레이즈는 요것 때문에 붙었고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얘는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왜 갑자기 ING로 났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아. 이게 되지 않으시는 분 그냥 조합을 하는 거죠 내 맘대로 주먹 구구식으로 그냥 내 맘대로 조합해서 내 맘대로 해서 그래 이때까지는 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리딩이 힘든 거였습니다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게 토플 리딩이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 토플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알맞는 문법 당연히 올바른 문법을 사용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입장만 제시하면 안 돼 근거까지 제시해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글을 쓸 수 있는가 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자 모든 학생들은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을 가야 한다 Do you agree or disagree? 자 생각해보시고 왜? 두 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 더 나갑시다 Government가 환경 보호에 투자를 해야 한다 아니다 환경 안 해도 된다 물론 이 주제는 쉽지만 자 그러면 정부가 투자를 해야 돼자 왜? 근거는 뭐야? 그거를 영어로 제시를 영어로 지금 한국말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영어로 당연히 빠바박 이렇게 되는가 그 다음 쓰려고 딱 보니까 거벌먼트 앞에 더가 들어가나 어가 들어가나 이것부터 고민되시고 아무 뭐 생각도 없다 이러시다면요 토플을 먼저 하셔서 논리적 사고를 하시는 걸 배우셔야 돼요 아카데믹한 논리적 접근 그렇죠. 방법 이게 바로 토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학생에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 사회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주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쉬운 주제라도 우리 생각해보면 거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어로는 말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토플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영어만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transitional words와 connotation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는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transitional words라는 건 논리를 이어가는 방법 그런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1번 기차 있은 다음에 2번 기차 그냥 덩덩 떨어지지 않잖아요. 철사로 그 고리가 매여져 있잖아. 이 고리에 해당하는 게 transitional words예요. 근데 토플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 건너 하나 논리적으로 착착착 전개되는 게 보여지는 게 토플이에요. 그 다음에 connotation이라는 건 뉘앙스라는 건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팀장님께 드려도 될까요? 자, 영어 단어 중에서 영어요? 예, 자 결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리절트? 리절트. 영어 좀 하시는군요. 이 정도 훌륭하시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생각나는 거지. 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result란 단어 생각나실 거고 아니면 outcome이란 단어 생각나셨으면 우선 성공. 괜찮다. 자, 근데 하나 더 갑시다. repercu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percussion. 물론 요거 약간 수준은 높지만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repercussion도 사전 막 뒤져봐. 결과라고 나와. 결과라고 나오는데 영영 사전 뒤지면요. 결과인데 특히 네거티브한 결과야. 부정적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지문에 result가 나왔다면 그 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하지만 repercus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은 뒤에는 분명히 부정적 내용일 거야. 이게 뭘까요? 이게 뉘앙스고 이게 당연히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맥락을 이해를 해야지 따라갈 거 아니야. 이게 지문의 느낌이나 거기 실려 있는 그 저자의 의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주먹구기식이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게 토플에 reading, listening 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영어적인 사고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게 토플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영어 실력 좋으신 분들은 지금 열외 그분들은 말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 드렸습니다. 우리 자가 반성했어요. 이랬을 때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SAT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셨을 경우 SAT도 조금 힘들 수 있고 토플은 절대 점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플 고득점자가 SAT 고득점자가 되는 건 당연한 루트예요. 기본적인 영어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구멍이 있는 것들을 다 외웠으니까 다 전반적인 지식이 바닥이 탄탄하니까. 하지만 SAT 고득점자라고 해서 토플을 왔을 때 무조건 점수가 높다 이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AT가 1520 넘는 나오는 거 물론 그 열외 네, 그런 여러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제시한 부분들 보시고요. 내가 실제 점수 뭐 SAT에서 뭐 400 당연히 이해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1500 이상이다. 11학년이라도 그러시다면은 계속 SAT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토플로 공부하시는 것이 기본기 쌓고
본인들의 그 약점들, 구멍들 메우기에는 최적의 시험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점검.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다지선다형으로만 한 친구들. 이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유학맘이다, 유학맘, 국제적 그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되는 친구들 말고 유학맘이다. 우리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토플 설명에 참여하셨다. 이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의 로컬 학교 학생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다지선다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멀티플 초이스로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이 점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친구들이 뭐 유학 경험이면 3, 4년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토플 시험 봐보면 60점 맞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 아까 아카데믹한 주제가 나왔을 때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기술하고 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 나중에 고3 때 가가지고 굉장히 울어요. 12학년 가서. 그래서 지금 그게 만약에 잘 모르겠다 어머님께서 우리 학생은 그냥 GPA는 그냥 다 A가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그 GPA 믿지 마세요. 그 학생들은. 객관적인 영어 실력 점검을 오늘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초보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 IBT 실전형 모의고사 없이 시험을 응시하는 사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토플이 뭔지도 모르고 전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뒤밀었으니 실력보다 훨씬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우선은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공식 모의고사를 보라고. 지금 그분들은 우선 당연히 맨땅에 헤딩인데 우선 알아야 되니까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니까 우선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는 계속 시험을 보시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냥 모의고사 안 보고 실전만 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 돈만 볼 수 있지. 뭐. 네, 돈만 내면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지. 그냥 한번 보지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실력보다 점수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컴퓨터로 보니까 네네. 컴퓨터로 보는 것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딩 지문을 그 모니터가 크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쓰고 계신 모니터처럼 크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작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그러면은 글씨가 너무 작고 이랬을 때 내가 어떤지 나는 모르잖아. 집중을 못할지, 뭐 읽지를 못할지, 눈이 너무 아플지 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이렇게 연습 안 하시고 시험 응시한 경우는 실제 실력보다 당연히 낮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안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암기 안 한다. 아주 아름다운 경우죠. 어떻게 단어 암기를 안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건 외국어잖아요. 어떤 외국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갑자기 제가 프랑스어를 배워야 된다 이랬을 때 저 프랑스어 사실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문법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안 외워. 그건 대화가 되나? 맞아. 아무것도 못해. 읽지도 못해. 그냥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단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단어 암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요. 이거는 토플이고 SAT고 뭐든 간에 외국어라는 걸 공부하시는 분이 단어를 안 암기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외국에서 살아가지고 발음 엄청 좋고 나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쉬워. 이러면 총이 저는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 좋은 총은 가졌어. 근데 총알이 없어. 필요 없어. 우리나라 꼴통도 한국말인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걸 반드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아카데미를 묻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단어 암기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적은 양이라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단어 꼭 암기하셔야 되고 영어가 편하다는 분들조차도 단어 암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토플 향상을 위해 배경 지식 공부 필요한가요? 별도로?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모학원들, 큰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들에서도 이 배경 지식을 준비해놔요. 네, 맞아요. 여러분, 토플이 아카데믹한 지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완전 순서가 바뀐 겁니다. 토플을 통해서 저 배경 지식을 쌓으시는 거예요. 토플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학생 대상으로 영어로 수업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지문 자체에서 저 배경 지식을 다 깔아줍니다. 지문에서. 리스닝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내가 특정하게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서 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더 많이 알아가지고 독이 되는 경우. 나는 안다 이래가지고 리스닝 막 대충 해. 아니면 리딩도 난 요 개념 알아. 나 배웠는데. 그래서 대충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지문에 다 있어요. 그러니 토플을 위한 배경 지식을 별도로 미리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반드시 그 토플 지문을 통해서 배경 지식 쌓아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만 막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만. 나 토플 당장 급하니까 나 유학도 갔다 왔고 나 토플 일단 당장 그냥 문제만 풀면 또 성적 나올 것 같아. 이런 경우. 이런 친구들 정확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물론 이제 영어고사 이상 그분들은 항상 제외. 그분들은 항상 제외. 네. 항상 제외하고 내 구멍들은 다 있는데 계속 뭐만 해. 어떻게? 거기다 리뷰도 안 하시죠? 잘 안 하실 거예요. 저렇게 막 문제만 푸시는 분들은 리뷰 안 해요. 그러면 구멍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물 버봤자 다 빠져나가. 점수 변화 없습니다. 요령과 전략을 잡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문제만 푸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학원이 있어요. 아까 서동현 차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모범 템플릿만 막 외워서 막 가르치는 학원 있어요. 이거 이렇게만 쓰라고 이런 그렇죠. 보통 어떻게 가르쳐요 그런 학원들? 한국에 있는 대형 학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만 평생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활에서 영어로 말한 적도 없고 쓴 적도 잘 없어요. 그러니 너무 어려워하니까 템플릿이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건 워드 템플릿이에요. 워딩이 다 돼 있어. 어떤 대형 학원은요 있죠. 400자짜리로 써라 이렇게 하고서 300자가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만 써. 템플릿의 70%가 말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라이팅을 써볼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외워. 무슨 연설문 뭐 프레젠테이션 외우듯이 그걸 달달달 외워요. 이런 템플릿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IBT 토플에서는 이제 표절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Memorize the example, memorize template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 알고리즘이 다 있어요. DB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사성이 있는 것들이 많다. 그 문제할 숫자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무조건 23점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3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런데 월딩의 템플릿은 안 되지만 로직의 템플릿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인트로는 hook, supporting, thesis로 구성된 이런 거를 어떻게 조금 더 논리 고리를 연결시켜서 만들어낼지 이 논리의 템플릿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논리의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저는 너무나도 확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글자는 없습니다. 아까 서도관 차장님이 인정하셨어요? 네, 그렇습니까? 예,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거 절대로 그대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리딩 옵션 먼저 읽고 스키밍 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시간이 막 촉박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옵션을 먼저 읽어요. A, B, C, D 이렇게 읽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거꾸로 지문에서 찾아내요. 그 단어가 있는 자리, 그 단어가 있는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막 읽거든요. 이걸 스키밍이라고 하는 것인데 토플은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수능 영어처럼 네, 수능 단어 하나 영어가- 찾아가지고 연결하고 그런 맞습니다. 그 옵션에서 나오는 그 단어 어디 있지 이렇게 맞아요, 거꾸로 찾아 맞아요.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가지만 보는 거죠. 왜? 토플은 전체 러직이 중요하거든. 영어 자체가 원래 러직이 중요한 거고 다 그게 잘 드러나 있는 게 토플이다. 게다가 리딩은요 10번 문제가 전체를 써머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중간만 읽어가지고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지만 잡아냈을 때 숲을 못 보는 거야. 그럼 그거 언제 봐? 다시 가면 보이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 따라서 우선 전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스닝 들리는 것들 위주로 노트 테이킹. 네, 그렇죠. 리스닝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헉 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제가 안 나와요. 지문에 안 나오고요. 화면에 안 나오고 먼저 리스닝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서 문제가 한 문제씩 뜨거든요. 그러니 문제를 먼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선은 노트 테이킹을 하셔야 되는데 받아 써셔야 되는데 뭘 받아 쓰느냐? Korean and America 이렇게 하면요. 그렇죠. 이해 다 되잖아. 근데 그거를요. 코리아 쓰고 계시죠? KOR E인가? A인가?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고민하면서 쓰고 있잖아. 다 들리는 거 쓰신다고요. 왜냐면 마음이 급급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네. 더 쉽게 말하면 서울 세안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특히 국내대학과 아시아권 대학의 입시 컨설팅을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는 양두혁 팀장님 이런 강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으니까 서울, 그렇죠. 서울, 그렇죠. 서울, 그지 필요 없는 어. 요점은 이 사람은 아시아 대학이나 국내 대학을 컨설팅한다 이게 요점인데 맞아. 서울. 그다음에 굳이 쓸 필요 없는. 어떻게 팀장, 서울 팀장이 이렇게 이해밖에 안 돼요. 이렇게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은 내가 들린 거 위주로 쓰는 게 아니고 요점을 따라가는 정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니까 거기서 스펠링을 고민하시는 행동 하십니다. 이거 우리- 받아 적으면서 이게 맞는 예, 거야. 이게 A였나 V였나 B였나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갑자기 들려. 그러니까 다 놓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을 크게 따라가면서 내가 까먹을 것 같은 디테일, 숫자라든지 뭐 그쵸? 연도나 그 사람 이름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적어두시는 거지 들리는 거 위주로만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노트 테이킹이 돼요.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라이팅 스피킹 틀에서 벗어난 고급 단어 쓰임새 총동원. 네, 외국에서 좀 공부하시고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자료 보니까 막 좋다는 단어들이 막 떠올라. 그래가지고 내 보다가 글은 이 단어 언제 한번 써먹어야겠어. 그렇지. 마음을 딱 네. 먹고 했는데 글을 막 써. 근데 내 수준은 초딩이야. I was happy를 쓰고 있다 갑자기 repercussio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repercussion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repercussion을 아는구나.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고 그건 그냥 외계어인 거야. 그 왜 혼자 저렇게 벙뚱? 그럼 repercussion도 알아. 이렇게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초딩으로 썼으면 끝까지 초딩. 일관적으로. 물론 초딩 수준을 우리가 좀 높여야는 당연히 되겠지만은 각각 갑자기 이상한 표현, 괜찮다고 했던 phrase 이런 거 논리 구조 생각까지도 않고 그냥 막 쓰는 행위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라이팅 스피킹에서 반복적인
단어 사용, 네, 이런 것들 실점이 많은가 봐요. 예, 많죠. 자, 영어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한국말에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두혁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이랬대. 아, 두혁 팀장님이 아니라던데? 아, 두혁 팀장님 그러시던데? 이거 다 괜찮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반복된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두혁 says라고 했으면 그 다음 문장에 영어 뭐라고 씁니까? he라고 봤잖아요. he 받고 그 다음에는 다음 쓸 때 또 두역을 쓸 수도 있지만 더 팀 매니저 하면 그게 바로 두역 팀장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더라고 하는 관사 때문에. 영어는 반복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단어, 표현 반복을 하시면 진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가 내 말 다 알아들었냐? 이런 되도 않는 많이 어색한 영어가 되므로 조금 표현의 다양성을 키울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거 알아봤으니까 정체 구간별로 왜 이런 성적이 나온 데에 대한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70점, 80점대 정체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기본 실력 자체가 부족하신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전략이 뭐냐, 요령이 뭐냐 이것보다도요, 기본적인 실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딩과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제가 이렇게 큰 내용들을 넣어놨고요. 가장 기본은 단어 암기가 기본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 라이팅에서도 리스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스닝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스닝 그냥 리스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스피킹 라이팅에서 20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가만히 고민해 보시면 안 들렸어. 스피킹의 통합형들은 들은 거를 요약해야 되는데 안 들렸으니까 스피킹도 못해, 통합형도 라이팅도 리스닝 나오는데 그걸 못 들었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통합형 문제에서. 예, 토플에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플에서는 통합형 문항이라고 해서 듣고 쓰거나 듣고 말하는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들도 다 리스닝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7, 80점에 정체되시는 분들은 단어 암기, 그 다음에 당연히 리딩 쪽에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끼쳐지는 거니까 기본적인 구조 문법, 세부 문법이 아니라 이 구조 문법이라는 게 뭐예요? 네, 구조 문법은요, 센텐스를 만들어내는 문법이에요. 한국에서 많은 문법 교육들이 세부 문법에 포커스를 두거든요. 생각해보시면 뭐 비동사, 뭐 이런 거. 오래된 냄새 나는 예, 거.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얘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구조 문법은 센텐스예요. 피리어드, 풀스톱을 찍을 수 있는 센텐스와 관련된 문법이고, 이거 12개 포인트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고민해 보시고요. 이걸 잘 모르겠다, 특히 phrase, clause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면은 당연히 리딩 쪽에서는 구조 문법 부분 챙겨주시고, 단어 암기, 그 다음에 리스닝, 나머지 부분들은 스피킹이나 독립형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말을 계속 해보셔야 되겠고, 라이팅 같은 경우엔 반드시 좀 첨삭이 필요합니다. 팀장님 말씀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단어 많이 외우고 그 다음에 잘 들릴 때까지 단어 공부하는데, 리스닝은 일단 스크립트가 있는 교재로, 네. 그리고 한국식 문법 말고 영어식 영어 문법,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할 것.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 문항 가장 주의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점수대 확 올라갔죠. 100점대죠. 이 100점대 학생들이 원하는 성적은 110점 이상이겠죠. 네, 100점대 이상의 경우에는 25, 25라고 다 생각해봅시다. 영역별 25점이에요. 자, 이제는 전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은 실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점수대에서 더 올리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제 영역별 전략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니까 컴퓨터 이용한 실전 연습, 즉 실전 모의고사 계속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리딩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본 단어는 됐어. 근데 거기에 약간의 connotation and 동의어 더 들어가 주시는 거.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주시는 게 좋겠고, 8개의 유형이 있어요. 거기에 푸는 방법이 몇 가지? 유형 8개 푸는 방법 3가지. 자, 요거 아나 모르나? 나 몰랐어. 모르지. 요거는 몰랐어. 나만의 것입니다. 웃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유형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안배. 54분 안에 3개 풀어야 돼요. 그럼 한 지문에 18분. 반드시 시간 안배 하셔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리스닝에서는요, 중요한 건 노트 테이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노트 테이킹을 어느 정도 하시겠죠. 25점이라면 여기에 디테일까지 꼭 적으세요. 리스닝은 중요한 것만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 들었니? 다 들을 수 있니? 를 묻는 부분도 있어요. 따라서 한두 문제 보면요, 한두 문제 틀리시는 거 오답 처리에 보면은 안 중요해서 안 적었는데요, 그냥 예시라서 안 적었는데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1, 2점을 분명히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리스닝은 반드시 노트 테이킹에다가 약간 작은 정보까지 들어가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 25점이면 어느 정도는 말이 된다. 그런데 잘리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독립형은 45초, 통합형은 60초. 이때 이 안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리스닝 같은 것들은 그 양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적을 것인가? 스피킹은 포인트 위주의 노트 테이킹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요. 프랩 타임 동안에
준비할 시간 있잖아요. 그때 뭘 하지? 나의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음. 이거는 보고 내가 읽어야 되고 바로 발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스크립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거기 중에서 이제 좋은 게 주어를 표시하는 거. 리스닝은 주어 표시 안 합니다. 그러나 스피킹에서 반드시 해두시는 게 빠른 발화를 하시기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 역시나 이제는 단어 레지스터 높여주셔야 되겠고 반복 안 하도록 해야 되겠고 당연히 첨삭 계속 받으셔가지고 수정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첨삭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러면 만점 에세이들이 많습니다. 그 만점 에세이들을 읽으면서 절대 단어를 주워가는 게 아니라 러직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러직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걸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이것만 달라요. 그러니 그 러직을 따라갈 수 있도록 25점이라고 가정하면 그 이상을 올라가려면 조금 더 엣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단순 내용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우선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면 개별적으로 저희 팀장님께서 전부 다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네, 교재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나요? 사실 교재는요 지금 ETS에서 오피셜로 만든 교재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중에 있는 많은 그 교재들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치게 어려운 거는 쓰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한국식으로 만든 토플인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언어 영역처럼 만들어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어렵게 꼬여있는 지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재의 난이도보다는 이제 종이로 풀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종이 교재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실전에 앞서가지고. 네네네. 실전은 컴퓨터인데 이제 페이퍼로 봐도 되느냐? 봐도 됩니다. PDF 파일이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없으시니 교재로 보셔도 되는데 주의하실 점. 어차피 컴퓨터로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18분 안에 보셔야 돼요. 한 지문에. 아니면 세 지문을 54분 안에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거를 풀 때 한 세트를 54분으로 놓고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종이로 푸실 때에는 리딩 같은 경우에 시간은 15에서 16분 세팅. 종이에는 최대한 표시하지 말자. 그 다음 리스닝이요. 문제가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먼저 다 파악한 다음에 리스닝 듣는 행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은 뭐 페이퍼 교재를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퍼를 실전 시험 앞두고서는 권장을 별로 안 합니다. 네네, 그렇죠. 저는 컴퓨터로 무조건 보고 권장해드리고요. 본인이 본 문제하고 이제 리뷰나 이런 관련된 실전 위주의 수업이 필요하다. 그럼 세안 아카데미에 오시는 게 정답이에요. 네, 온라인 수업 가능하고요.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우리 크리스틴 팀장님께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실전반 수업 제일 권장을 해드리고요. 직전 대비반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뭐 이틀, 4일 이런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나중에 저희 학원 홈페이지 참고를 드리고 모의고사는 꼭 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제는 토플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토플 시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많이 고생하셨고요. 네네. 자, 우리 학생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의고사 제가- 두세 명 볼 거예요? 두세 명. 예, 두세 분일 것으로 알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